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 중 상당 기간을 문화적으로 주도해온 강원 지역은 자연 지리적으로 중심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화 또한 한반도의 생활 문화의 기저를 이루며 다양한 문화로 발달되어 왔다. 백두대간, 태백산맥 줄령에서 뻗어내린 설악산 방태산을 끼고 있는 인제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림을 이루었고 또한 그곳은 임목자원을 제공하는 데 조건을 잘 갖추고 있던 지방이었다. 인제의 자연 환경에 따라 옛 선조들이 살아온 민속사업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뗏목 생활사이다. 생업으로 뗏목 생활을 하여왔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당시에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임목자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인제지방은 소양강의 상류지점인 합강의 합순머리까지 여름이면 비가 많이 내려 항상 물이 많이 차 있었기에 임목자원을 뗏목으로 엮어 수로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데 좋은 조건이었다. 때는 과거 도로가 발달하지 못하고 운송기관이 형편없을 때 육상보다는 수상으로 운반수단이 훨씬 유용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시기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 세조 7년 서기 1461년에 간행한 능엄 경언해에 한문인 벌은 때라고 읽는다고 되어 있고 성종 13년 서기 1482년에 간행된 금강경 삼가해와 중종 22년 서기 1527년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서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초에는 때가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뗏목이란 때에서 파생된 말로서 육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하였던 시대에 좋은 목재들을 엮어서 물 위에 띄워 산간 지역에서 수요지까지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수림이 울창한 영월, 평창, 인제에서 수도권으로 성행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연유로 보아 예전에 한양에 궁궐을 지을 때 그 제목은 남북의 한강을 통하여 뗏목으로 엮어 운반되었을 것으로 본다. 강원도 인제에서 성행되었던 뗏목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뗏목 생활에 종사하였던 손용이 농의 생생한 고증을 얻어 상세히 알 수 있으므로 인제지방의 뗏목 역사를 증명해준다. 떼를 타고 뭐 한 달 만에 들어오는 때도 있고 열흘 만에 오는 때도 있고 뭐 한 5일 걸려서 들어오는 때도 있고 서울 거정 갔다가도 아무래도 일주일은 걸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게 모털 노릇이 여금에 강이 흠해서 인제강은 사제법을 참 유망하다 처매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잘 내려가야지 잘못 내려가면 구방아 들어가 받으면 아주 뭐 직사를 하고 이래서 그렇게 어려운 여울이 많았었어요 여금에. 그러게 뗏목의 생활이 좋기는 한데 굉장히 포화리가 하직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아주. 이 합강정 아주 돈이 참 뭐 자가살이 끓트선다고 그랬어요. 맨 목상들이 돈을 갖다 풀어놓으니까 그저 뭐이든지 목상들 그저 칠고래 하나 끊어와도 돈이고 참나무까지 하나를 끊어와도 돈이고 그거 다 돈이래요. 이렇듯 뗏목 생활이 성행하면서 산에서 소나무를 마구 베어 수도권으로 운반하여 사용하는 이면에 나라에서는 너무나 산에서 벌채가 심한 것을 막기 위하여 산림을 보호하고자 곳곳에서 나무를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표를 세웠다. 인제군에서는 북면 한계리 안산에서 황장금표를 볼 수 있다. 이 황장금산의 금표문은 조선 초에 들어와 한계리 일대의 울창한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표문을 절의 축대 돌면을 이용하여 새겨놓은 것 같다. 이곳에는
지금도 지름이 50cm 정도 되는 소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많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 이러한 황장목들은 궁궐이나 큰 건물을 건축하는 데도 사용하거나 왕족들의 관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 기린 방동이라는데 뭐 이런 데서 나가는 거는 모두 굵은 난그 아람들이 이런 게 나가지고 내 뒷동가리를 매가지고 3개를 매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3개를 매서 난가 1개에 올라서고 양쪽에 이렇게 2개가 있고 이래서 갔는데 뭐 엄청나게 크지 뭐 그건 물 많은 때에 가지 물 작은 때는 가지도 못하고 그런 난그는 대개 가서 그 궁굴 짓는데 그때 들어가고 이랬지요. 벌목 장소로 선택하여 목상은 벌목인부, 산판꾼을 동원하여 입산을 한다. 이때 목상은 산치성을 올릴 제수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간다. 산판꾼들은 톱과 도끼 등을 주루목, 홀치기에 담아 등에 지고 함께 산을 오른다. 목상은 벌목꾼들과 산판을 할 장소에 이르면 먼저 벌목을 하기 전에 산치성 또는 산신제를 올린다. 이는 산신에 대한 토속적인 신앙 행사로서 산치성을 올리는 주된 목적은 많은 인부들이 장기간 동안 벌목을 하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하게 산판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신에게 비는 기원제이다. 이곳 산림에서 벌목 작업을 하려고 하오니 산신께서 응감하시어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 건의 사고도 없게 해주시고 또한 이 작업으로 큰 이익이 있게 도와주시기 빕니다. 이걸 이거 몰았어야지. 누가 나이 타지 못나 나이. 야요. 뭐또 할겠지? 아이 충분을 태워야지. 아이, 그 어르신이 먼저 한잔 하셔야잖아요. 난 본래 지살 지내도 안 먹으니까. 제가 좀 그럼 한 잔을 더 먹어요. 요거 그냥 잡수시고 그러면 남은 거. 철저히 내지 마시고요. 대강 철저히 밑에 됐어. 축원을 하고 난 다음 충무는 북어포와 함께 나무에 묶어둔다. 산치성이 끝나면 재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나무를 한 그루 베어 넘긴다. 이때는 통상 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끼로 나무를 찍어 넘어뜨리는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지 않고 벌목꾼 가운데 가장 노련한 벌목꾼이 혼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심웅규 씨가 맡았다. 거수 거목을 벌목할 때 그 동태를 막는다는 속신에서 첫 도끼질을 하기 전에 벌목하는 사람이 나무를 향하여 어명이요라고 외쳐 왕의 어명으로 베는 것이니 베는 사람에게 동태를 내지 말라는 예방을 하고 도끼질을 하는 습속이 있으나 인제 벌목에서는 아무 말 없이 도끼질을 한다. 이렇게 하여 처음 벤 나무가 넘어지면 모였던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그 자리에서 제수를 내려 음복과 주연이 베풀어진다. 고시해! 이건 먹기 싫어도 잡숴야 돼요. 어? 그냥 한 입만 잡숴요. 이게다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렇게 꽂아서 아저씨 이거 나도 몇 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빠르네 벌써. 산치성이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벌목을 하게 된다. 벌목꾼들은 미리 준비한 톱과 도끼로
산 밑에서부터 흩어져서 나무를 넘어뜨리고 가지를 치면서 작업을 한다. 이 찡기지 않을 때 그냥은 벌목 방법은 항상 나무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쪽의 하단을 먼저 톱질이나 도끼로 찍은 다음 다시 반대쪽에 조금 높은 곳을 톱이나 도끼를 사용하여 넘어뜨리는데 이때 나무가 넘어간다고 소리를 지른다. 이런 행위는 위험을 피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산 밑에서 위에까지 나무를 베어 올라가면서 산판을 한다. 벌목 시 주로 사용되는 기구로 송피낫, 도끼, 톱, 거도 등이 있다. 벌목한 뒤에는 벌목한 나무가 누구의 것이라는 표지 작업을 한다. 목상은 임박망이를 가지고 있어 벌목한 나무마다 한 그루도 빼지 않고 도장을 찍어 놓는다. 벌목꾼들이 산판 작업을 모두 마치게 되면 나무를 모두 산 아래 진목장까지 운목하여 쌓아두게 되는데 인제지방에서는 산세가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하산할 때는 통기를 만들어 하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왔다. 통기를 만들어 사용하면 나무를 베어 가지를 친 것들이 걸리지 않고 산 밑에까지 한 번에 대부분 내려보낼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의 하산은 옛날 선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통길은 목재를 둥근 관을 반으로 자른 모양으로 산곡을 따라 만든다. 통길의 폭은 나무가 흘러내릴 수 있을 정도면 된다. 통길을 만들기 위해 산판꾼들은 말목을 만들 재료들을 하나하나 준비한다. 통길 제작 방법은 맨 밑에 나무가 미끄러져 내리지 않게 가로 부목을 대고 가운데 가는 나무를 계곡 따라 길이로 놓으며 가장자리에는 가운데 놓은 나무보다 굵은 나무를 놓는다. 이렇게 되면 계곡 자체가 우묵하게 되므로 활강시키는 나무가 튕겨나오지 않고 잘 미끄러져 내려가게 된다. 됐어요? 통길은 목조 활로라고도 하는 것으로 살림이 커서 작업이 여러 해 걸리면 상설 통길을 만들기도 하나 인제의 경우에는 상설 통길은 없고 목재의 양과 운반 기일이 짧아 그때그때 임시 통길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한다. 자, 이 나무는 가야세를 이 짝으로 해야 됩니다.
앞머리는 써줘. 뒷머리는 그러만 두개. 아오. 앞머리는. 가만 있어라. 거기 좀. 가만 있어라. 살게 뭐 있어 여기 살살 끌고 내려갈 텐데. 들어가요 뒤를. 아이고 걸어. 이제 앞으로 내려서라. 자, 이제 이제 갖다 대고. 옆에 쳐. 자 놓고. 됐다고 하래요. 됐다고. 뒷더미는 밀어만 두개. 천하다. 내가 손을 내드는데 이터 저터 굴터입니다. 차로. 자 나무 내려갑니다. 이거 찍으라고. 자. 안으로 당기고. 자. 예예. 통기를 통하여 삼립 내의 목재를 다 하산시키고 나면 맨 위쪽에서부터 이 통길에 사용하였던 나무를 풀어 차례로 통기를 통하여 내려보내고 나면 저절로 통길은 없어지고 목재의 하산은 끝난다. 잠깐만요 내려보내지 마라. 왜안 돼? 좀 들어줘. 잠깐만요 내려보내지 마라. 선장님 물래. 잠깐만요 내려보내지 마라. 통길의 마지막 종점을 토장이라 하여 통길을 통하여 내려온 나무를 쌓아두는 곳이다. 적심을 하기 위해 토장에 쌓아둔 나무를 운반하는 수단이다. 오명소리 한마디로 다만 인간의 힘을 빌어 육로 천리 수로 천리 여차한 다 끌고 씨. 다 끌어 도 야 저기 있는
목도는 사람의 힘으로 운목하는 작업으로 여기에 필요한 용구가 있다. 건드리지 말아요. 목도체는 길이가 2m가 좀 넘고 굵기는 직경 15cm 정도의 강목이 아닌 둥근 고로쇠나무, 소나무, 사시나무 등을 많이 썼다. 목도줄은 목도끈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직경 5cm 내외 밧줄로 길이는 2겹으로 하여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목에 걸어 그 원목이 땅에서 15cm 정도 들릴 길이면 된다. 목도줄로는 피나무 껍질이나 삼껍질을 꼬아 썼다. 목도줄을 감고 목도체를 등에 올려놓으면 전 인원이 함께 일어서기 위하여 앞에서 선소리를 부른다. 박혜순 씨의 선소리에 따라서 동시에 일어서고 선소리에 따라 발을 맞추어 행진하며 운목한다. 목도 소리는 앞조가 부르고 나면 뒷조가 그대로 복장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피로를 풀고 능률을 올리는 일반 노동요와는 달리 걸음걸이를 맞추려는 데 있다. 걸음걸이가 맞지 않으면 운반하려는 원목이 흔들려 운반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자칫하면 몸을 다치기 쉽다. 목도지를 내려놓을 때도 선소리 구령에 맞추어 일시에 앉는다. 목도질은 원목의 운목뿐만 아니라 한두 사람의 힘으로 운반하기 힘든 것을 옮기는 데도 사용되었다. 여차, 여치기, 여치, 자, 여차, 외자, 때려치, 여치기, 여차, 여치기, 여치, 여치기, 여차, 여치기, 여차. 여치기, 목도질은 사목도, 육목도, 팔목도가 있다. 자, 운반하려는 원목의 크기, 중량에 따라 목도질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목도도 있다. 여치기, 자, 여치, 넣고. 적심은 목도나 소로 진목장까지 운목한 나무를 물에 띄워 때를 짜는 마지막 진목장까지 수로로 운반하는 방법이다. 인제에서는 서화나 기린 쪽에서 적심을 하여 합강정 밑에까지 내려보낸다. 내린천은 소양강 상류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으며 경치가 아름답고 물이 깨끗하다. 적심한 원목이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바위나 지표 또는 물속의 장애물에 걸려 흘러내리지 않고 한 지점에 고정되는 수가 있다. 한 나무가 걸려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흘러내려가던 나무는 모두 여기에 걸려 하나의 더미를 이룬다. 이것을 와해시켜 원목이 떠내려가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대미떨이 또는 대미치기라고 한다. 대미떨이는 숙련을 요하는 일로 위험이 뒤따른다. 그 기술자는 임금도 일반 인부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 대미떨이를 하는 사람을 찰떡꾼이라 부른다.
이곳 합강 합수머리까지 떠내려온 나무들을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막은 다음 쌓아둔다. 자, 허야 놓고. 인제 합강리 합강 합수머리에는 원목의 지파장이 있다. 서화, 한계, 기린 쪽의 산에서 벌목된 나무들을 운목하여 이곳 합강리 합강 합수머리에 지파하였다가 여름철이 되면 비가 와 강물이 늘면 뗏목을 메어 서울 강나루까지 수로로 운반하게 된다. 뗏목을 엮는 방법은 원목 양쪽 끝에 도끼와 끌을 이용하여 구멍을 먼저 뚫는다. 뚫은 구멍은 원목의 굵기에 따라 크고 작게 뚫는다. 이 구멍에다 밧줄이나 칡 같은 끈으로 막대기를 가로대고 엮어맨다. 뗏목에 원목을 엮는데 움직이지 않게 원목 위에다 얹어 엮게 되는 등태는 등태가지라고도 하는데 잘 부러지지 않는 튼튼한 참나무를 사용하였으며 굵기는 6에서 7cm 정도이며 길이는 앞머리의 원목 위에 대어 모두 묶을 수 있도록 5에서 9m가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한번 쓰면은 앞머리 왼쪽 끝과 뒤쪽의 오른쪽 끝을 X자형으로 엮어 각동가리가 더욱 흩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 X자형으로 묶은 줄을 가줄이라고 한다. 뗏목의 종류로서는 지름이 60에서 90cm, 길이가 600cm 이상 되는 통나무를 엮은 것을 궁궐대라 하며 지름이 15cm에서 16cm, 길이 360cm의 통나무를 엮은 것을 가제목대라고 하고 통나무를 네모 기둥으로 제지한 나무를 묶은 것은 편목대라 한다. 그보다 더 가는 것을 엮은 화목대, 석가래대가 있는데 엮는 방법은 모두 같다. 인제 합강리에서 이루어졌던 뗏목은 모두 5동가리로 엮어져 한 바닥을 이루는 뗏목이었는데 맨 앞 동가리의 수량이 대략 35개 정도로 많고 그 다음 33개 정도, 셋째 동가리가 31개 정도, 넷째 동가리가 29개 정도, 다섯째 동가리가 27개 정도로 엮어져 전체의 뗏목 모양은 영유선형이었다. 이렇게 5동가리를 한 바닥으로 뗏목을 엮을 때 첫째 동가리와 둘째 동가리를 연결할 때는
앞동가리가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연결시켜야 한다. 그 이유는 앞동가리에 앞사공이 올라타서 뗏목을 운행할 때 자유롭게 운전을 하여 방향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둘째 동가리부터 마지막 동가리까지는 단단하게 연결시켜 장거리를 뗏목이 운행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배의 노와 같은 방향을 운전하고 물살을 세차게 밀어내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다. 그래는 단단한 소나무를 깎아 위로는 T자형의 손잡이가 되고 또 아래쪽은 물살을 밀어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납작하게 깎는다. 그래의 지름은 약 10에서 15cm 정도이며 길이는 약 5에서 7m 정도로 되어 있으나 일정하지는 않다. 이렇게 뗏목이 한 바닥으로 완성되면 V자형의 강다리를 맨 앞 동가리, 가운데 등대 조금 뒤에 원목에다 구멍을 파고 그 구멍에 박아 세워놓고 양쪽에 보조나무를 세워 치끈으로 단단하게 양쪽으로 탱개를 틀어 잡아당겨 매어 고정을 시켜놓는다. V자형 강다리 설치는 그레를 올려놓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동가리 가운데 원목에도 앞에와 같은 원리로 강다리를 세워놓는다. 이렇게 한 바닥에 뗏목을 엮어 완성하는 데는 3명에서 5명의 기술자가 3일 이상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뗏목이 강 위에 떠내려갈 때 앞과 뒤에 설치한 그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기의 역할을 한다. 강물의 속도에 맡기는 것이지만 물길을 찾고 강을 낀 양쪽의 강변이 암벽, 모래, 들판, 계곡의 차이, 수심의 깊고 얕음, 느리거나 깊은 여울, 소용돌이, 암초의 있고 없음을 파악하여
뗏목의 방향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앞뒤 사공은 쉴 사이 없이 운전을 한다. 뗏목을 조립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삿대가 있다. 이것은 중간에 뗏목이 강 밑바닥에 닿았을 때 밀어내는 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제 합강리 합수머리 집화장에서 뗏목을 엮어 출발하기에 앞서 먼저 뗏목꾼들은 강치성을 올린다. 강치성을 동서남북, 중앙, 사해팔방, 용왕신에게 빌면서 물살이 세고 어려운 많은 여울들을 잘 통과하여 목적지까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뗏목꾼들은 정성껏 강치성을 올린다. 제수물은 돼지머리와 주, 과, 포를 진설하였다. 해동 조선 강원 인제 합강천변에 당 자리 잡고 불개부정 백일하야 홍동백서 좌봉에 일제를 강치성이 끝나면 뗏목꾼들은 발기장을 받아가지고 출발하는데, 발기장이란 나무의 수량을 적은, 즉 송장이 되는 것이다. 이때 합강 합수머리에서 뗏목이 출발할 때 특이한 것은 가족들이 나와 전송을 하지 않는 것과 여자가 일체 접근하지 않는 것이 특이한 습속이었다고 한다. 합강 합수머리에서 뗏목이 출발할 때는 앞사공과 뒷사공이 뗏목을 타서 가게 되는데, 앞사공은 수로를 운행하는 데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능숙한 사람이 하였다. 뒷사공은 앞사공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되며 뒷사공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사공과 뒷사공의 공과는 같았다고 한다. 인제 합강리에서 뗏목이 한바닥으로 앞사공 뒷사공이 타고 아침 8시에서 9시에 출발을 하여 춘천 소양로 윗다리 부근에 오후 4시경이면 주로 도착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 띠를 순천을 가지고 나가서 지띠를 한 띠를 만들어가지고 둘이서 가지고 크게 떼가고 이제 거기면 물이 유하고 간이 넓고 이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지띠를 합해가지고 둘이 또 가지고 그러면 네 사람은 떨어져 들어오지. 특히 인제에서 춘천까지의 여울들이 매우 위험하여 여울들을 지날 때면 다시는 뗏목꾼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운 것이 그것뿐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뗏목을 계속 타야만 했던 것이라고 손영희 씨는 말한다.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만 간다 놀기나 조이키는 이제 합강전요 놀기나 조이키는 거미 소대로 뗏목 아리랑은 젊은 나이에 뗏목군 생활을 하였던 인제읍 상동리에 거주하시다가 작고하신 김계근 씨와 이밀남 씨, 문화원장을 역임하신 박혜순 씨로부터 예전에 채록한 것으로 가락은 거의가 강원도 아리랑조다. 전체적인 음률은 애조이다. 그것은 뗏목군 생활을 하는 뗏목군들의 한풀이이기 때문일 것이다. 다리 팔로만 날 감아주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가잘 쑥날 넘겨주게 뗏목군들은 인제 합강에서 춘천을 경유 서울까지 뗏목을 장기간 운행하면서 뗏목 아리랑을 불렀다. 뗏목군은 떼를 장기간 운행하는 동안 거침없는 물살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독과 싸워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험한 물살 위로 험준한 여울마다 목숨을 걸고 밤잠을 지새우며 고달픔을 달래고 움직일 수 있는 흥과 힘을 내기 위해 알게 모르게 노래를 불렀고 또 불렀다. 뗏목 아리랑은 뗏목군들의 노동요였다. 뗏목군들은 인제 합강에서 춘천을 경유, 서울까지 약 15일 정도를 걸쳐 가는데 힘들 때마다 밤이 되면 주막에서 먹을 것과 잠을 해결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러한 정류처와 주막이 있었던 곳은 도표와 같다. 이러한 산림생활의 민속사인 뗏목 생활민속사는 1943년 청평댐이 건설되면서 수로가 막히고 물길이 끊어짐에 따라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갔네 우수나 경집에 물풀기니 합강정 뗏목이 떠내려가네 아링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창랑에 뗏목을 띄워놔놓니 아리랑 타령이 처량도 하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뗏목의 서방님이 좋기는 한데 괴괴히 포알이 아직일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니 토지거리 갈부냐 술거러게 포맥이 여울에 떠내려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10년의 강산이 변한다더니 소양강이 변할 줄을 알았나 아리아리 서리서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앞사공 뒷사공 물 조심하게 포알이 물사품이 치솟는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쾌갱이 포알이 타지나니 덕두원 석정이가 날 반기네 아링아리 스리스리 잉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합강정 뗀모이기 많다더니 경오년 포락에 다 풀렸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잉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네 노다가호 자다가호 잠자다가오 보름달이 지새도록 노다가오 아링아리 스리스리 잉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디 노다가 갈마문 간절한데 서산마루에 해 떨어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뗀목을 타고서 술잔을 드니 아리랑 타령이 헤라루 나네 아링아리 스리스리 잉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디 뗀목을 타고서 하강을 하니 광나루 건달들이 날 반기네 아링아리 스리스리 잉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디 놀기나 좋기는 합강정이요 눈기나 좋기는 거닐고개 아리아리 스리스리 잉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가니 뗀목의 생활이 좋다더니 신식의 생활로 다 끌렀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링아리 고개로 넘어간다